네,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데이비드 휴메 저서 중 하나인 자연 종교에 관한 대화를 읽어보고자 합니다. 사실 예전에 사두었던 책인데 아직까지 어, 읽지 않아서 이 기회에 한번 읽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에는 어, 또 다른 저서인 인간의 이해력에 관한 탐구를 읽었었는데요. 매우 재미있었고, 어, 이 목차의 제10장인 기적에 관하여라는 주제가 있는데, 이게 단권으로 되어 있고, 재밌습니다. 그리고 원서도 이렇게 사두었었는데요. 어, 우선 인간의 이해력에 관한 탐구, 원서인 An Inquir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이라는 책과 이 자연 종교에 관한 대화, 그리고 어, 네, 그래서 Dialogues and Natural History and of Religion 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자연 종교에 관한 대화는 이제 읽어볼까 합니다. 이 안에서 등장인물이 총 크게는 네 사람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어, 그 네 인물이 있는데, 팜필로스, 데미아, 필로, 그리고 클레안테스, 이렇게 넷이 있습니다. 이 각 사람의 뭐 성향, 특징이 좀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팜필로스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팜필루스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동안 줄곧 대화를 참관했던 젊은이다. 그는 서간을 통해 그의 친구인 헤르미푸스에게 데미아, 필로, 그리고 클레안테스 간에 이루어진 대화의 내용을 상세히 전달하고 있다. 그는 시종일관 서술자로만 등장하며 대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클레안테스가 가장 진리에 가까웠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이 같은 평가는 그의 선생인 클레안테스에 대한 충정일 뿐이며 흉의 본심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실상 흉이 이 작품의 모델로 삼았던 키케로의 신의 본성에 관하여에서도 이와 동일한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네. 그리고 데미아입니다. 데미아는 신의 존재에 대한 우주론적 논증과 철학적 유실론을 옹호하는 정통 신학자이다. 그는 신의 본성에 관한 믿음이 이성이 아닌 신앙에 기초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는 클레안테스의 신의 존재에 대한 목적론적 논증을 지나치게 신인 동형적이라는 이유에서 거부하며 합리론에서 수용하는 선험적인 논증을 수용할 것을 제안한다. 그는 클레안테스가 필로의 회의론에 넘어갔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필로는 대화록에서는 경솔한 회의론자로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휴메 연구가들에 따르면 그는 휴메 본심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는 인물이다. 필로는 신의 존재를 부인하지는 않지만 클레안테스의 신인 동형주의와 목적론적 논증을 비판하고 있다. 그는 인간의 이성이 그 제한된 능력으로 인해 선험적 추론을 통해서든 자연에 대한 경험적 관찰을 통해서든 신에 대한 어떤 주장을 펼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리고 클레안테스는 대화를 전달하고 있는 팜필루스의 선생으로서 유실론자이다. 그는 신의 존재에 대한 목전론적인 논증을 전개하는 정치한 철학자로서 그의 제자에 의해 논쟁에 있어 최후의 승자로 평가받고 있다. 네, 이렇게 네 사람이 있고요. 어, 이 총 12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시작하기 전에 이 서론 부분이 있는데요. 이 서론 부분이 몇 페이지 안 되기 때문에 이 시간 쭉 한번 읽어보고자 합니다.
팜필로스가 헤르미푸스에게 음, 여기서 팜필루스는 좀 주석을 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휴문 이 대화편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고대 문헌들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던 그답게 모두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철학자나 신학자들의 이름에서 빌려왔다. 확실하진 않지만 팜필루스는 가이사리아의 사제로서 교리문답 학파의 태두인 피에르우스의 제자였던 성 팜필루스의 이름을 빌린 듯하다. 뭐 그렇고요. 그리고 헤르미푸스 같은 경우는 피타고라스, 아리스토텔레스, 고르기아스 등에 대한 전기를 쓴 전기 작가의 이름이다라고 합니다. 이제 서론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팜필루스가 헤르미푸스에게 친애하는 헤르미푸스여, 주지하다시피 고대 철학자들은 그들의 가르침을 대부분 대화 형식으로 전달했지만 그 후로는 대화체의 집필 방식이 거의 사용되지 않았고 그것을 시도했던 사람들 역시 거의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네. 실제로 오늘날 철학적인 탐구에서 요구되는 정확하고 정연한 논증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체계적이며 교훈적 방식으로 몰고 가는데 그런 방식 속에서 논증자는 아무 준비 없이도 즉시 의도하는 바를 설명할 수 있고 계속해서 그러한 주장이 나오게 된 근거를 이끌어낼 수 있네. 하나의 학설을 대화체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네. 대화체를 사용하는 저자는 직설적인 방식을 피해 보다 자유롭게 쓰거나 저자와 독자의 이미지를 피하려고 하지만 더 상황이 나빠져 선생과 학생의 이미지를 줄 수도 있지. 또한 저자가 다양한 주제를 제기하고 대화자들 간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좋은 모임에서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논의처럼 이끌어간다고 해도 그는 장면을 꾸미고 그것을 전환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되지. 그로 인해 그는 정연함, 간결함, 꼼꼼함을 잃게 되지만 독자들은 대화체가 지닌 모든 장점으로 인해 그것을 보상받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네. 하지만 대화체의 서술 방식이 특별히 적합한 어떤 주제들도 있네. 그 경우에는 직설적이고 단순한 서술 방식보다 대화체의 방식이 선호되지. 너무도 명백하여 논쟁의 여지가 없으나 한편으로는 너무도 중요하여 주입식으로 강요할 수 없는 학설의 경우 그것을 다루기 위한 특정한 방식이 요구되는데 그 경우 대화체 방식이 지닌 참신성이 주제의 진부함을 덮을 수 있으며 대화체가 주는 활기가 가르침을 새롭게 할 수 있고 다양한 인물과 성격이 제공하는 다양한 관점이 지루함이나 장황함을 감출 수 있네. 한편 너무도 모호하고 불확실하여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것에 관한 어떤 단정적인 견해를 가질 수 없는 철학적 문제의 경우 그것을 반드시 다루어야 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나 대담 방식으로 그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네. 아무도 합리적으로 단언할 수 없는 문제의 경우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의견을 달리할 수 있으며 비록 어떤 결론에 이르지 못한다 해도 상이한 견해는 적당한 즐거움을 주네. 또한 다루어지는 주제가 호기심을 끄는 흥미있는 것일 경우 그 주제를 다루는 책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며 인생에서 가장 크고 순수한 두 가지 즐거움인 학문과 교제가 하나가 되게 하네. 다행히 이러한 조건들이 모두 자연 종교에 관한 주제에서도 발견되는데 인류가 가장 무지했던 시대에도 사람들이 알고 있던 신의 존재란 너무나 명백하고 확실한 진리이기에 대부분의 천재적인 인물들은 야심차게 신의 존재에 대한 새로운 증명과 논증을 시도하곤 하진 않았는가. 우리에게 있어 모든 희망의 근거이고 도덕의 가장 확실한 토대이며 사회의 가장 확고한 지주이고 한순간도 우리의 생각과 사유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일한 원리인 이것만큼 그렇게 중요한 진리가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이처럼 명백하고 중요한 진리를 다룸에 있어서 신의 본성이나 속성, 의지 그리고 섭리에 관해서는 얼마나 모호한 의문들이 생겨나는가. 이러한 문제들은 늘 사람들 사이의 논쟁에 붙여졌고 여태껏 인간의 이성으로는 어떤 결론에도 도달할 수 없었네. 그러나 이들 주제는 너무도 흥미로운 것이어서 그것에 관한 끝없는 탐구심을 억제할 수 없었지. 하지만 아직까지는 의심, 불확실, 모순만이 우리의 가장 엄밀한 탐구의 결과네. 나는 최근 여느 때처럼 클레안테스와 함께 여름 한철을 보내다가 클레안테스와 필로 그리고 데미아의 대화에 참석하게 되어 내가 얼마 전 자네에게 대충 이야기했던 그 대화를 목격할 기회를 가졌네. 내가 그 대화에 대해 이야기하자 자네는 너무도 호기심이 많으니 그들이 전개한 추론의 보다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 자연, 종교와 같은 미묘한 주제에 대해 그들이 어떤 학설을 전개했는지 내게 들려달라고 부탁했지. 그들의 뚜렷한 성격차도 자네의 흥미를 북돋았지. 자네는 클레안테스의 정치한 철학적 관점을 필로의 경솔한 회의론에 대비시키거나 그들의 생각을 데미아의 엄격하고 경직된 정통 신앙과 비교했지만 나는 젊기에 그들의 논쟁을 듣는 한낱 청취자로 머물러 있었네. 인생의 초년기에 갖는 자연스러운 호기심으로 인해 그들이 전개한 논증의 전체적 고리와 연결점이 나의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기에 나는 그들이 전개한 논증의 어떠한 중요한 부분도 빠뜨리거나 혼동하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네. 네. 여기까지 읽었고요. 음, 우선 읽으면서 느낀 점은 뭔가 그저 설명하는 집필 방식이나 그것보다는 이 대화 형식의 좀 장점이랄까요? 좀 특징이랄까요? 이것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좀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어, 확실히 뭔가, 어떤 어려운 주제나 심오한 주제의 경우 하나의 결론에 이르기 힘들 때 이것을 대화 형식으로 풀어나간다면 좀 더 흥미진진하고 다양한 생각을 엿볼 수 있어서 되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 이 주제가 이 자연 종교, 어, 아마 당대에는 신을 믿는 것이 되게 자연스럽다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좀 약간 이 시대에는 신에 대해서 약간 좀 의심을 하고, 좀 합리적으로 생각하려는 그런 성향을 지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앞으로 쭉 읽어보면서 생각이 나는 것이 있으면 생각을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